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기울어진 것만 잘 보세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해놓고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둘 관계는 이코르 관계예요. 재정리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완전 무결한 의사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기스가 난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위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뭐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가 그러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도 그랬습니다. 이 앞에서 배운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의사 표시가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그 의사가 흠이 있는 의사란 거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그 효과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기망행위 한 거죠. 즉 사기를 치거나 또는 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3자가 표의자를 기망하거나 강박해가지고 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야 되면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과 같은데요. 다만 이 상대방과 관련해서 요건이 별도로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 행위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경우 이제 일정한 요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인 경우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죠.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때만 표의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즉 정확하게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실게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게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요건은 이겁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되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표의자와 법률행위를 하라고 대리권 수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리인이 표의자에게 사기를 쳐버리거나 또 기망행위를 하거나 또는 강박을 가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본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행위죠. 행위에 대해서 사기 행위, 강박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계약했던 사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는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봐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 이렇게 끊어 있는 겁니다.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했어요. 다만 이 의사가 사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스난 의사, 흠 있는 의사, 하자 있는 의사인 겁니다.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이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어받았다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거죠. 상대방과 포괄 승계인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포괄 승계이므로 상대방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게 맞는 거죠. 즉 포괄 승계인이 표의자에게 사기를 쳐도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봐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된다는 뜻입니다. 속아서 신원보증 서류인 줄 잘못 알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다. 자, 끊어 읽을 때 사기에 의한 의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죠.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의사에 하자가 있을 뿐이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세요. 속아서 이 말은 기망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정답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신원보증 서류인 줄 잘못 알았다. 이 말은 의사는 신원보증 서류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양자는 다르죠. 신원보증 서류하고 연대보증 서류는 서로 다르죠. 연대보증 서류는 현재의 빚에 대해서 연대하여 갚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신원보증서류라는 건요, A가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입사하는 부서가 재무나 또는 회계부서예요. 돈을 만지는 곳이에요. 그 경우 회사는 신원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어요. 이 보증 내용은 이거죠. A가 만약에 사고 치면 이 부서에 근무하던 중에 돈 먹고 날르면 대신 갚겠다, 손해배상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연대보증은 회사 취직 이런 거와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아예 다른 서류입니다. 그런데 물어본 것은 이거죠.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사기에 의한 의사, 이 의사대로 표시는 된 겁니다. 그래서 이코르 관계인데 아까 신원보증서, 연대보증서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다, 이게 맞는 거죠.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는 표시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신원보증서류인지 잘못한 거, 연대보증서류 이 사안에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이 착오라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착오라는 건 뭐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상태죠. 의사 표시에 불일치한 것은 첫째 비진의 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죠.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통모가 없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아닙니다. 객기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도 아니에요. 기망행위가 있긴 했지만은 속은 거, 즉 착오에 빠진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은 좀 어려우니까요,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게 고지했다 해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자, 교환계약은 이거죠. A 토지와 B 토지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익만큼 보존을 해주는 거죠. 금전으로 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 시가를 묵비했답니다. 또는 거짓말로 더 높게 알려줬대요. 그래도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즉 괜찮다는 거죠. 그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착오에서 수시는 안 돼, 기억나시죠? 수는 수량이고요, 시는 시가거든요. 수시는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안 된다고요?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도 아닌 겁니다. 이 시가라는 것은요, 특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가 조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남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소간에 뻥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에 대해서 묵비하거나 지금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허위로 거짓말로 높게 고지한다 해도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허위 광고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불법성이란 말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민법 총칙만 공부하기 때문에 불법성 이런 것과 거의 동일시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우리가 상가 분양할 때 그 수익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곧대로 안 믿어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상가 분양할 때 그 분양회사에서 말하는 수익성에 대해서 다소 과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상가 분양 관련해서 다소 과장된 허위 광고해도 괜찮다, 즉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례를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음을 불고지했다. 이거는 기망행위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뒷동 바로 뒤에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불고지한 것은 기망행위라는 판례가 있어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이게 소송행위하고 공법행위는요, 둘 다 형식적 확실성이라 그러거든요. 형식적 확실성이 매우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 간의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사기, 강박, 착오,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소송이나 공법행위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바로 형식적 확실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고 싶으면요, 그 관련 법에 따르는 것이죠. 민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소송행위 관련해서 그 법, 공법행위 관련해서 그 법에 따른다는 거죠. 사기, 강박, 착오는 당사자 간 개인 간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보다 거창하게 설명하면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사기, 강박을 누가 했냐면, 가했냐면 제3자가 표의자에게 이게 가해를 한 겁니다. 그럼 제3자는 사기나 강박은 이제 불법행위죠. 합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죠. 이러한 제3자의 표의자에 대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가지고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지금 체결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보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즉 표의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대방과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설문에서는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계약을 유효한 상태로 두고 다만 제3자가 가한 사기 강박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판례는 이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상대방과 계약은 유효로 한 상태에서 제3자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토지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했답니다. 이 부분을 제외시킨 거죠. 그럼 이 부분만 계약을 지금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의 내용도 이 부분만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잔금,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외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도 없으니까 중도금도 없고 장도 아무것도 없죠. 어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즉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취소할 것도 없는 거죠. 취소의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죠. 그러한 특약만을 기망행위랑 법률행위로 봐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이 없었으므로 법률행위가 없었다. 법률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 대상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 이렇게 읽으라 했어요. 끊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와 의사는 같은 관계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다만 그 의사가 찌그러진 의사, 하자 있는 의사라는 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입니다. 다만 그 의사 그대로 표시는 된 거예요. 계속 읽으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했죠. 효과 의사 결여가 아니죠. 있었다니까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결여가 아니라 결여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니까요. 그리고 표시와 일치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강박행위로 인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경우는 무효다. 맞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강박행위로 인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경우는 의사 결정이 비록 하자는 있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적용이 되죠. 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이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와 같죠? 책상이나 의자 등 이런 무생물과 같은 거예요. 책상이나 의자가 의사 결정 못하죠. 그래서 무효인 겁니다. 완전 박탈의 경우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제한된 경우에는 110조에 의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틀린 것 판례에 의함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불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수백 기가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취소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분양계약자가 그로 인해서 손해본 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뭘로요? 기망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오락타운 조성하여 수익 보장한다. 다소 과장됐답니다. 이러한 선정 광고, 즉 상가 분양 회사의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괜찮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거나 했으니까 또는이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왜 과실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를 과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형법에 행위론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겁니다. 우리는 민법 총칙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아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부주의로 즉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표의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기망행위란 거죠. 속아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경우 표의자가 이 상대방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안 경우죠. 그러니까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이때에는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다 했으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여기서 상대방이 본인입니다.
계약 현장에 가서 기망행위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이 현장에 간 겁니다. 본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경우 표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대리 행위의 효과 기속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대리 제도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우리가 5번 질문에서 배울 것은 이거죠.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 대리인이 기망행위 했다면은 표의자는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죠? 앞으로는 대리인과 계약 안 합니다. 무조건 본인 나오라 해야 돼요. 그럼 대리 제도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의사표시 틀린 것, 판례의감. 비즈니 표시 규정 적용 요구네요. 단독행위 적용되죠. 비즈니 표시 규정은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있어도 적용되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죠? 통모, 즉 짜야 되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했는데요. 알았다는 건 뭐죠? 이건 악의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인이 아님 그랬네요. 그럼 이게 비진의 표시 문제죠. 비진의 표시가 효력이 뭐죠? 원칙상 유효, 외의적 무효죠. 유효한 경우 상대방의 요건이 뭐였죠? 특이했죠. 선이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죠. 요건이 두 개입니다. 동시에 있어야 돼요. 선이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지인이 아님을 알았답니다. 악이잖아요. 그러면은 선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즉 과실이 있다는 거죠. 무과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어쨌거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네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과실이 있을 때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우에는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에 대해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4번 질문 교환계약이랍니다. 시가에 관해서 침묵했대요. 기억나시죠? 토지의 현황이나 또는 경계에 대해서 착오,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봐서 인정이 됐었는데 수시는 아니라겠죠. 수량이나 시가에 대한 착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에 관해 침묵했다 해도 기망행위가 아닌 겁니다.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서 증여의 의사표시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뭔가 복잡하게 말을 만들어놨어요. 강제로 뺏긴다는 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칼 들고 협박한 절대적으로 제압한 거, 이 강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강박에 의해서 뺏긴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게 있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강도나 의사결정의 자유 완전 박탈은 뭐라 그랬죠? 그러한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효예요. 근데 강박 정도가 제한에 불과한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된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표의자가 마지못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마지못해 한 증여가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였다면은 그 경우는 무효로 되는 거죠. 즉 비진의 표시에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무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강박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에 불과한 거라면은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민법 제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비진의 표시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좀 길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말은 뉘앙스가 이거죠. 강박을 하긴 했는데 박탈이 아니라 제한된다는 그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면 마지못해 이 표현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민법 제110조에 의해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걸로 봐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비진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의감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취소할 수 있느냐?
이 경우 상대방은 악의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과실이 없답니다. 그럼 이 요건 탈락. 또 알지 못했대요. 악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요건도 탈락.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가 없죠. 2번 질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이랍니다.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결국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제3자는 아니죠. 상대방은 상대방일 뿐이죠.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신원보증 서면이 의사고요. 생각은 신원보증 서면입니다. 근데 표시는 연대보증이 되죠. 그런데 신원보증서하고 연대보증서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첫째 비진의 표시가 있는데 객기 부린 건 아닙니다. 내용상 보면 비진의 표시 아니고 통무한 게 없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중에서도 서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표시상 착오입니다. 어쨌거나 착오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답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는 틀렸죠. 4번 지문. 교환계약은 토지를 맞바꾸는 겁니다. 근데 교환할 때 그 시가에 따라서 차액분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가에 대한 것은 거래 당사자 개인이 각자 판단하는 것이죠.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봤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암기하시면 수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는 수량, 시는 시가입니다. 5번 지문.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의뢰에게 매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은 취소할 수 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지금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을에게 매수사를 표시했다 하니까 을이 지금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을이 현장에 가서 병과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죠? 본인이죠.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대리 행위는 을이 현장에 가서 한 거죠. 그리고 사기 행위를 했냐, 즉 행위 측면인데 행위 여부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집에서 자고 있는 갑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대리 행위하고 직접 사기를 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기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기망행 유무를.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갑이 현장에 없이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다. 그렇다 해도 병은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상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한 이 자체가 틀렸죠. 기망행위에 의한 거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대리인이 지금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현장에 갔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본인이 자고 있어서 몰랐다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죠.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죠. 완전 박탈되면 뭐가 같다? 돌과 같습니다. 돌에 대해서 의사표시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무효죠.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이 시가에 대해서는 내 책임, 살 사람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아니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사기를 쳤네요.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제3자의 사기는 기망행위인데 이 기망행위 자체가 불법한 거죠. 적법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니까 즉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즉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 이코르 표시죠. 일치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즉 의사가 있는 겁니다. 표시가 있잖아요. 그 이코르니까 의사도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결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2번.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판사의 질서 법률을 할 수 없다. 강박이라고 그랬지 강도는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이게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도라는 불법적 사용됐다 그러면은 판사의 질서 법률 행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 죄잖아요. 죄는 법질서, 형법 위반이잖아요.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제 103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강박이라고 그랬지 강도는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 강도보다 한 단계 낮은 거다. 이러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판사에서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제3자의 강박에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그럼 상대방의 요건은 이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지문을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대요. 알았다면 악의죠. 그래서 악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 이 경우는 돌이나 나무 이런 것 같아요. 무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죠.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의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인정됩니다.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했죠.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성질입니다. 법에 위반된다고 했으니까 부적당하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않는다 해버리니까 이게 틀려버린 거죠. 국어시험이었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사기를 이유, 이거 행위죠. 행위자 누굽니까? 대리인이 대리행위 현장에 가서 한 거죠. 그럼 기망행위 여부 판단할 때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 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박행위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 강박에서 강은요, 강력하다는 뜻이고요. 박은 협박할 때 그 박자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거 뭐죠? 해악의 고지입니다. 너를 죽여버린다. 이런 게 지금 해악이거든요. 그리고 알린 거죠. 이게 바로 협박입니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협박. 아, 그러니까 무서운 소리네. 그러니까 강박행위다 이러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협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에서 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강력히 요구한 거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으니까. 갑이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갑이 팔았으니까 자기 거죠. 그래서 네모로 표시합니다. 을에게 팔았으니까 을을 동그로 하는 걸 표시하고요. 근데 을이 강박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갑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해서 을에게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아직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을이 병에게 또 팔아버린 거죠. 전매했다는 걸로 봐서는 취소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부동산이 병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갑이 병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그건 안 되죠. 왜? 갑과 병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없어요. 즉 취소할 법률행위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말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없어요. 병과 사이에는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병에 대해서 의사표시 취소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